매거진 충북의 오늘의 이슈 그 첫 순서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충북 방문은 여권 대선 주자 중에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매거진 충북의 오늘의 이슈 첫 손님으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초대해서 대선 출마의 변과 그의 생각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네, 오늘 충북을 방문하셨는데 첫 방문이세요? 아니면 전에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제가 출마 선언하고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전에는 아주 자주 왔었는데. 네. 오늘 충북을 방문해서 어떤 일정 보내셨습니까? 예, 우선 그 인사드리러 온 거고. 네. 예, 그래서 임태희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 하는 이제 설명을 드리러 이제 일종의 상견례죠. 네네. 예,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지역의 언론 인들을 뵙고 회견 형식으로 예.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주요 인사들,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네네. 또 만나고 또 음성에 네네. 그 꽃동네에서 오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장애들이 이제 그 어떤 제과, 네네. 제빵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사랑관이라고 네네. 오늘 개관을 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대선 출마 선언하고 이제 지역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출마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직접 출마의 변을 출마하게 된 이야기 직접 해주시죠. 예, 저는 정말 그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려면은 그 국민들께서 결국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대에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이 시대의 과제가 뭘까? 네네. 예, 그 지난 한 4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제가 들어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 갈등을 통합해라 하는 게 하나 큰 요구고 또 하나는 정말 국민들이 좀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자리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 또 일자리, 또 주거 문제, 교직주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거든요. 아, 그럴까요? 예. 말씀하시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표를 받고 출범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뭐 기대가 커서 그런지 마지막 이제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출마하시면서 좋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출마하신 데는 매를 맞을 각오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우리 정부가 잘한 거 잘못한 거 그 지문 제가 다 무한히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린 갈등 통합, 그 일자리 문제만은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자칫 잘못 우리가 관리를 했다면 지금 아마 남유럽에서 벌어지는 아주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이런 과정을 또 겪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세계가 다 부러워할 정도거든요. 이제 다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큰 모양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좀 실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제가 더 잘 챙길 수 있다. 이 문제야말로 정말 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고 이 싹을 트게 하는 이 일이 지금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 후보군이 새누리당에 여러 분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매도 맞겠지만 이 문제를 결제 해지의 차원에서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출마의 변과 또 나름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하신 뒤 한 달 열흘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시고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지 4달 동안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작년 12월 12일 날 대통령 실장직을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정책 현장에 그 힘들어하는 이런 정책 현장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 현장, 중소기업 현장, 또
그 학생들의 이런 창업 현장, 예,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 정말 일자리를 위해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현장, 또 다문화 가정 현장, 장애 시설,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죠. 예, 탈북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하는 현장들을 이제 주로 중심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모든 분야가 정말 정책의 취지가 좋고 잘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정책 취지는 알지만 이 현장에서는 조금 아직 피부에 와닿게 이 뿌리가 안 내리고 있다 하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약 한 4개월 정도 다녔고 그 이후에 제가 지난 5월 8일 날 출마 선언을 이제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 그 뒤에 그 전국적으로 우선 이 지역 주민들께 그 현장이 아니라 알려야 되니까 이 언론 분들하고 이제 상견례를 갖고 그 지역의 주요 인물들하고 이제 제 생각을 또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7월부터는 정책 행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견례. 네, 상견례 행보를 4개월여 하신 것이다. 뭐 내지는 뭐 한 달 열흘 하셨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청와대 안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돌는 대통령이 아니다. 임금님도 뭐 암행을 하고 암행어사도 돌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 가까이서 청와대 계실 때하고 또 민간인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만나보신 현장 어떤 차이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참 저도 현장을 다니느냐고 다녔거든요. 지난 한 12년간 정치를 했으니까요. 근데 요번에 돌면서는 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챙겼던 정책들도 있고 그래서 더 현장을 돌아봤는데 역시 우선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 한번 가봤어요. 여러 가지 무상보육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월급 지원해 주는 게 다다 이게.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과연 우리 정책을 처음에 그 디자인할 때 그런 면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했겠는가 하는 좀 문제의식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을 이렇게 실제 수립할 때 아주 섬세하게 현장에 정말 당사자들, 수요자들이겠죠. 수요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아주 섬세하게 설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느꼈고요. 우리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행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자꾸 멀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런 현장성이 부족한 이 정책, 세부 정책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죠. 뭐 짧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무상 보육이 좋지만 그것이 디테일하게 안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 맡길 곳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역효과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런 걸 현장에서 아주 아프게 배우셨다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보면 정말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걱정 없이 일터로 나가시라 하는 취지였는데 실제 일하지 않는 그 어머니들이 뭐 그냥 애들 맡겨놓고 또 이렇게 또 딴 일 보는 뭐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의미는 있는 일이죠. 어떤 정책의 당초 의도하던 효과가 잘 현장에서는 다르게 지금 가고 있더라. 번지수가 틀리게 가고 있더라.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할 때 마음으로 보육하는 게 중요한데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도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인증 다시 받으려고 맨날 며칠을 밤새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뒷전이 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 들으신 것을 정책화했으면 좋겠고요.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제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그 새누리당이 대선 경선 룰 관련해서 진통 겪고 있는데 우리 임 전 실장님께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 결선 투표 제안하셨어요. 임 후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제안한 거는 지금 경선은 대선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치러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된다. 이게 저는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해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죠. 그동안에는 줄 세우고 계파 관리하고 무슨 세력 짜고 동원하고 이런 거. 네네.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골목형 패거리 정치예요. 네네. 근데 그러지 말고 다 나와서 광장에서 공개 토론해서 우리가 국민을 선택하게 하죠. 네네. 그러려면 이제 개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 2차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1차는 당내에서 우선 압축을 하는 것은 당내 네. 당원들을 압축을 하자. 예. 그래서 2명을 압축한 다음에 네. 그 2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민 선택을 하게 되니까 네. 국민 선거인단과 여론조사로 결판을 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박근혜 대표 혹은 당 지도부의 의견하고 또 비박 3인 네네. 예, 완전 국민 경선 의견을 절충한 형태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해서 낸 겁니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 김수환 회장님이 이제 우리 경선관리위원장이시고 황우래 당대표께도 이제 이 두 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굉장히 고심한 아니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관철 좀 꼭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아직 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저희 노컷에도 다뤄지고 했습니다만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남북 비밀 접촉 가졌을 때 CBS에서 3년 전에 사실 단독 보도했는데 아니라고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다른 매체에서 다녀왔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정상회담 개최 건의 논의하셨다는데 그 이야기 해주셔야죠. CBS 방문하셨는데. 참 CBS 뭐 제가 아주 잘 아는 기자분이 질문하셨는데 네네. 다녀온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일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뭐 선의에 제가 그냥 거짓말을 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일이 중요하고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정말 다른 의도가 아니고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해각서 체결하셨는데 서명하신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 조금 그 언론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잘못 나갔어요. 예. 그 당시는 이렇습니다. 최종적인 합의는 그 통일부와 이제 북측의 통전부 네네. 간의 회담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그 양해각서의 준비 초안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논의 중에 의견이 접근된 게 있고 네. 의견이 다른 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써서 이 의견은 이게 아니라 이렇다. 네. 그 생각은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일종의 준비 초안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제가 우리 의견이니까 네. 예, 확인하는 이런 서명을 제가 해줬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양해각서. 양해각서에 대한 서명이 아니고 네. 제가 확인하는 확인서의 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때 북측에 묻힌 6.25 전쟁 이후의 발굴을 양측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설명 좀 드리면 될까요? 네. 예, 이 당시에 그 의견 접근 본 거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어떻든 그 전사한 장병들에 대해서 지금 국내 가족들은 정말 그 시신이든 그 뼈의 흔적이라도 수습하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군번 일주일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건 필요하다 해서 제의를 했더니 네. 이건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뭐가 우리가 한번 좀 기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까지도 그 당시에 논의를 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정말 고향을 버리고 이제 우리 남쪽으로 오신 이산 가족들 네네. 그죠? 네. 예. 6.25 때 그 이산 가족들의 생사 확인 또 서신 안내 고향 네네. 또 이 상공의 어떤 그 정례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군 포로 납북자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바로 이 문제들도 모두 광범위하게 토의가 됐습니다. 네. 예,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토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아주 차갑다 못해서 무슨 냉장고, 냉동고쯤에 들어와 있는 남북관계 분위기예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참 지금 참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인데 그 당시에 논의됐던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한번 논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보다 우선
남북관계 중심에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두면 네네. 남북관계가 훨씬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선거 때나 이럴 때 너무 이렇게 색깔론이 대두되고 해서 이용이 되니까 사실은 일도 전진했다 한 3보 후퇴하게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대권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이 문제 새누리당 안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그 실장 때 네. 이게 이제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평통이라는 그 조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그 어떤 연설문에 남북관계가 천안함 연평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하고 좀 말씀하시도록 제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약간 이제 그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 퍼주기 또 하려고 그러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보니까 이제 SNS에는 저를 종북 빨갱이로 규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조금만 원칙대로 대화하겠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전쟁하려고 그러냐. 네. 이게 너무 문제인 것 이렇게 돼요.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양쪽 극단의 이분들의 어떤 그 갈등적인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남북관계 푸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쉽게 저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예.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이야기를 좀 매를 맞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종북이니 종민이 하는 얘기 그게 이제 그만하자. 예? 그만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국민들 이제 결국 사람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에 보통의 그냥 국민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 이산가족 불쌍하지 않냐. 네. 국군 포로 그 가족들 어떻게든 한번 좀 연결해보자 하는 거지만 순수한 무슨 종북 무슨 빨갱이 이거는 여기에 추호도 개입되지 않은 감정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정말 나쁜 규정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저희가 짧게 20초 시간 드립니다. 예. 청주청원 통합 관련해서 지금 현안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행정 개편에 대해서 의구심가지만 청주청원 가서 봐라 네. 할 정도로 이건 전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매거진 충북의 오늘의 이슈 우리 임 후보님, 임태희 후보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접고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오셔서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